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화 미리 보기의 미림입니다. 허일도의 죽음, 염장선의 음모, 그리고 복수의 칼을 품은 서동주, 염장선과 남상철 의원의 부패를 폭로할 결정적 증거가 서동주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USB 하나가 대통령까지 흔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염장선의 반격과 차덕희의 갈등까지 복수와 배신을 넘은 이 싸움, 누가 이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미리미가 서동주와 차강천의 대화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긴 말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서동주는 차강천 회장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두 손에는 허일도의 유골함이 들려 있었고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차강천 회장은 맞은편 소파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치매로 흐릿해진 눈빛 속에서도 뭔가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죠. 서동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허일도의 죽음이 염장선의 계략 때문이라고. 염장선이 대산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차강천은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올리며 물었어요. 아니 서상무, 그러니까 염관음과 손을 끊으라는 게야? 아니면 염관음을 아예 무너뜨리자는 게야? 서동주는 망설임 없이 후자라고 답했죠. 그러면서 차강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덧붙였어요. 회장님이 염장선과 얽히면 하루아침에 살해 공모자로 몰릴 수도 있다고요. 또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냐고요. 차강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찻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앞으로 닥칠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죠. 한편 서동주는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배원배였죠. 배원배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서동주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동주야, 이거 태금씨랑 어제 작업하다가 파일 하나 더 찾았거든. 보니까 염장선이랑 남상철 의원이랑 통화한 녹취돼. 배원배는 이걸로 염장선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죠. 서동주는 USB를 받아들고 잠시 멈칫했어요. 이 작은 물건이 자신의 복수를 완성할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그는 배원배에게 고맙다고 짧게 말한 뒤 다음 목적지로 향했어요. 그곳은 바로 어르신,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비밀 장소였어요. 서동주는 어르신 앞에 앉아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어르신은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이게 뭐냐고 물었죠. 서동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염장선과 남상철 의원의 부동산 불법 취득 증거의 녹취 파일입니다. 저는 어르신과 대화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면 이걸 바로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남상철 의원의 부동산 불법 취득 혐의를 전 국민 앞에서 폭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봉된 서류는 어르신도 잘 아실 민들레 자료 중에 어르신과 염장선의 통화 기록만을 모아놓은 파일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터뜨린다면 대통령조차 사건을 덮을 수 없게 됨을 바로 직감한 어르신은 서동주에게 이러는 이유가 뭔지, 또 원하는 게 뭔지 물었죠. 서동주는 강렬한 눈빛과 함께 이렇게 말했어요. 염장선이 조양춘을 사주해서 대산그룹의 허일도 대표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서동주가 방을 나가고 어르신은 깊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바로 염장선에게 전화를 걸어요. 장선이 형, 서동주 상무 피습 사건 가해자가 장선이 형과 연관된 인물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장선이 형, 서상무 얘 형님이랑 남상철이랑 해먹은 부동산 그것도 알고 있던데 민들레 파일이 왜 서상무 손에 들어가 있죠? 장선이 형 이러면 내가 너무 많이 곤란한데요? 모종의 룰을 어기게 된 염장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둘러대죠. 그때 통화 연결로 분노에 휩싸인 남상철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니, 염청장님 도대체 저 녹취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나한테 뒤통수를 쳐요? 염장선은 냉혹하게 답하죠. 흥분하지 마세요, 의원님. 우리 같이 망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따라오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염장선은 2조 원을 털린 것도 모자라 부동산마저 몰수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염장선은 1009호를 불러서 서동주를 제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구호야, 민들레 파일을 서동주가 손에 넣은 것 같다. 허동주와의 정을 생각해서 그 아들 놈은 살려두려 했는데 이 쥐새끼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 서동주는 내가 필히 없애야겠어. 염장선은 본인이 직접 서동주를 없애기로 하죠. 염장선은 추경원이 죽기 전에 남은 물건이 있다며 서동주에게 거짓으로 접근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헤쳐온 서동주는 염장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배원배는 염장선을 의심하며 만류합니다.
동주야, 염장서이 전마저 부동산 건 터지고 바로 보자 하는 게 뭔가 꼬롬한 냄새가 나지 않나?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지만 서동주는 방탄복을 입고 있다며 배원배를 안심시키고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되죠. 한편 조양춘이 누군가를 의자에 묶고 고문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관리자였죠. 관리자는 피투성이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염장선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저주했어요. 조양춘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들레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요. 관리자는 진정 동생으로 아껴줬던 조양춘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덧없음을 느끼고 이를 악물고 침묵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부질없다는 것을 느끼고 입을 열었어요. 민들레의 핵심 자료가 옛 국정원 동료 손에 있다는 힌트를 주었죠. 조양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염장선에게 전화해서 보고했어요. 염장선은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천구호를 불러 그 사람이 대체 누군지 찾아내라고 지시했죠. 하지만 그 순간 천구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멈췄어요. 그때 염장선의 머릿속에는 다른 계산이 굴러가고 있었죠. 조양춘이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만간 조양춘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죠. 한편 대산가에서는 서동주가 허일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차덕희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는데요. 차덕희는 허일도를 내쫓고 아들인 허태윤을 후계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서동주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허태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 했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서동주가 허일도의 아들이라면 허태윤의 형으로서 모든 면에서 우선시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어쩌면 차덕희는 허일도가 죽지 않았다면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차덕희의 불안감은 단순히 후계구도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차덕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추성현의 비밀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요. 서동주의 친모가 차강천 회장의 친딸이고 자신은 공비서의 딸이라는 사실에 끊임없이 괴로워했던 차덕희. 차덕희는 진정한 대상가의 핏줄인 서동주를 제거해야만 허태윤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허일도의 죽음은 그녀에게 불행 중 다행일지도 모르겠네요. 13화에서 지영수에게 매서운 경고를 날리는 차덕희의 모습은 앞으로 그녀가 어떤 악행을 저지를지 짐작하게 하는데요. 과연 차덕희는 마지막까지 어떤 파란을 일으킬까요? 그렇다면 이제 여운남과 서동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까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서동주를 바라보는 여운남의 모습은 마치 이별을 암시하는 듯 했는데요.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이야기하겠다는 서동주의 말은 어쩌면 허일도가 아버지였다는 사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아픔을 털어놓겠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여운남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서동주가 겪었을 고통을 헤아리며 안타까워하는 것이겠죠. 과연 서동주는 여운남에게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토요일 밤 9시 50분에 정확히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본방사수 하시고 미리미는 더 나은 예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미리미리 구독해서 미리 보기 모든 영상 미리미리 볼 수 있게 많이 놀러와요. 지금까지 다음화 미리 보기의 미리미였습니다.